안녕하세요. 달려라병원에서 무릎 진료를 맡고 있는 손보경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무릎의 많은 질환 중에서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된 후 치료를 했는데 이 반월상 연골판이 너무 많이 없어진 상태에서 지내게 됐다 라든가 아니면 파열이 됐는데 한 번에 너무 큰 파열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많은 부분을 절제해냈다 라고 했을 때 의사들이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수술이 있습니다. 바로 반월상 연골판 이식술이라는 수술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아주 낯설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하실 분은 저희 달려라 병원에서 저하고 같이 무릎 진료를 담당하고 계신 김동은 원장님입니다. 네. 인사하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동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참고로 이 주제를 제가 우리 김 원장님과 같이 하게 된 특별한 이유는 우리 김 원장님이 작년에 가을에 대한관절경학회에서 수여하는 최우수 논문 구연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것도 바로 이 반월상 연골판 이식술을 가지고 발표를 하셨거든요. 대단한 상이죠. 저는 한 번도 못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월상 연골판의 대가이신 김 원장님과 함께 오늘 쉽고 편하고 이런 것들이 이식술이구나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만 저희가 쉽게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까요? 네, 그러시죠. 네. 자, 일단 우리 환자분들이 네. 반월상 연골판이라는 것 자체도 약간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항상 환자분들은 연골이라는 걸 듣고 그렇죠. 연골이 찢어졌다 이렇게 듣거든요. 예, 근데 의사들 입장에서는 연골과 연골판이 너무나 쉬운데 왜냐하면 이제 이게 관절염과 찢어졌다 그러면 갑자기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반월상 연골판이 뭔지 한번 쉽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맞습니다. 사실 얘기를 나누기 전에 좀 그 단어, 용어를 명확하게 좀 정의하고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반월상 연골판이 6자잖아요. 외우기도 좀 어렵고 또 용어 자체도 낯설고 그래서 많이들 좀 어려워하시는데 사실 뭐 반월상 떼고 그냥 연골판이라고 뭐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연골판은 무릎의 위쪽에 있는 대퇴골하고 아래쪽에 있는 경골이라는 그 뼈 사이에 있는 연골판이에요. 납작한 판이고요. 섬유연골이라고 하는 그런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귓바퀴에 있는 여기 좀 딱딱하지만 이건 또 뼈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런 이제 여기 이제 섬유연골이거든요. 그러한 섬유연골로 이루어진 납작한 판 또는 베어링 같이 생긴 그런 구조를 보고 연골판이라고 부릅니다. 무릎의 내측 그리고 외측 하나씩 있고요. 자, 사진 나가죠? 예. 사진 한번 참조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문자, 알파벳 C자 모양처럼 생겼는데요. 이렇게. 그게 이제 초승달 있잖아요. 초승달처럼 생겼다 해서 이름을 반월상 연골판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왜 들어있을까요? 무릎에? 무릎 안에서 뭔가 하는 역할이 있으니까 사람마다 다 있겠죠. 이게 연골판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거든요. 네. 다만 모양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일단 연골판은 이제 연골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골판이 없으면 다른 구조들, 특히 이제 대표적인 게 연골인데요. 그런 물렁뼈라는 연골을 닳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그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연골이 없어지면 우리가 보통 관절염 이렇게 그렇죠. 부르는 거고 퇴행성 관절염 네. 그리고 이 관절염이 오지 않게 보호해주고 쿠션 역할을 해서 연골하고 연골 사이에 껴있는 거. 네. 요게 반월상 연골판이죠. 그렇죠. 충격을 이제 그렇죠. 흡수해주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관절염 오기 전에 연골판이 먼저 네. 찢어지거나 갈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죠? 꼭 그렇죠. 맞은 건 아니지만. 그렇죠. 대부분 다, 예. 그렇습니다. 뭐, 집이 무너지기 전에 좀 흔들거리다가 좀 징조가 있다가 그렇죠. 딱 사건이 생기는 것처럼, 관절염이라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연골판이 먼저 좀 낡아서, 이제 기능을 못하게 되었고, 그렇죠. 그게 이제 누적되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관절염으로 진행한다라고 그렇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반월상 연골판이 좀 찢어져도 네. 대부분은 처음에는 조금 아프다가 쉬면 좋아지는 경향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게 조금 찢어졌다고 바로 병원에 뛰어오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보다는
모르고 그냥 이렇게 지나치다가 네. 어느 날 조금 이상하게 쉬어도 자꾸 아파지고 좀 무릎이 붓기도 하고 그래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죠? 맞아요. 예. 그때는 저희가 검사를 하죠. 그렇죠. 그때는 우리가 MRI 검사를 해야 돼요. 엑스레이는 이제 보고자 하는 구조물이 뼈 구조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실제 연골판, 연골판이 위치하고 있는 부분은 빈 공간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MRI를 찍어서 이게 파열이 되었다면 그 파열된 위치나 모양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보통 무릎이 좀 아플 때는 근처에 있는 여러 이제 정형외과 원장님들한테 가셔가지고 연골 주사도 맞고 약도 좀 먹고 네. 이런 것들이 있죠. 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이상하게 시원하게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네. 무릎에 물이 찼다. 네. 라는 느낌까지 오면 그렇죠. 이건 그 물 빼고 지내는 것보다는 일단 싫으시겠지만 비용이 좀 나오지만 정확하게 검사를 해봐야 무릎에 큰 문제를 맞아요. 막을 수 있어요. 그죠? 저도 거기는 동의하고 있는데요. 증상이 그리 심하지 않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무릎 때문에 도저히 내가 뭐 못하는 건 없다. 그냥 조금 불편한 정도, 이제 신경 쓰이는 정도라면 조금 지내보시고 가까운 데에서 그냥 가벼운 그런 치료들을 해보시는 게 괜찮은데 그렇죠. 오랫동안 지속되고 특히 물이 차면서 이제 물이 막 붓거든요. 쩔뚝쩔뚝하게 되고 그럴 때는 바로 찍어서 네. 진단을 명확하게 하는 게 정확한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어떤 전제 조건이 되니까 그게 좀 그렇죠.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MRI를 고심 끝에 오셔서 찍고 네. 연골판이 찢어졌습니다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죠? 네. 그러면 연골판이 조금 찢어져도 바로 수술하나요? 그러진 않죠. 당연히 안 하죠. 예. 예, 당연히. 무릎은 일단 제일 첫 번째는 통증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되게 어지간한 뭐 문제가 있더라도 되게 좀 지내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제일 처음에 이제 통증에 대한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 소위 보존적인 치료라고 하죠. 비수술적인 치료라고 하는 그런 치료들을 먼저 시도를 해봅니다. 그렇죠. 네. 그때는 이제 주사도 쓰고 약도 네.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 환자분들 궁금하신 거 있을 겁니다. 네. 아니 그럼 원장님 네. MRI 찍고 연골판이 좀 찢어졌는데 네. 아니 약 주고 주사 줄 거면 네. MRI 왜 찍어요? 그냥 약 먹고 네. 주사하면 되죠. 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사실 조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연골판이 한 30% 40% 초반전에서 찢어졌을 때는 네. 약 먹고 주사 맞고 좋아지실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집이 조금 아까 평소 네. 말씀하셨지만 약간 균열이 가고 무너지고 있는 걸 아는 거랑 그 어디에 무너지는지 몰라가지고 내가 그 약간 무너진 데서 계속 우리 애가 뛰고 노는 거랑 전혀 달라요. 그죠? 그렇죠. 알고 내가 좀 아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는구나, 일을 조금 쉬어야 되는구나 해주면 그 찢어진 게 그렇게 급격하게 진행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근데 모르고 가면 30% 찢어진 놈이 한 2, 3년 지나고 나면 40% 50% 균열이 간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리고 또 50% 이상 찢어지고 나면 그냥 약 먹고 주사 맞아도 잘 안 좋아지는 맞죠.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네. 저희가 재발하죠. 재발도 자꾸 네. 하죠. 그죠? 그래 찢어지면 어디 끼어 말려 네. 들어가기도 하고. 그죠? 예, 예. 이제 그런 경우가 수술에 적응증이 되죠. 그렇죠. 예,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그래도 뭐 최소한 몇 주 또는 한두 달 정도 이상은 해보시고, 그래도 통증이 잘 안 가시고, 혹은 뭐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다른 이유들이 있을 때, 그럴 때만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게 그렇죠. 낫죠. 네. 자, 그러면 네. 요렇게 이제 치료를 하고 반월상 연골판이 파열이 됐는데 아주 심하지 않아서 간단하게 네. 관절 내시경으로까지 치료를 했다. 네. 그럼 이제 무릎은 좀 약해졌지만 관리하면서 퇴행성 관절염이 오는 속도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조금 빠르겠지만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이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그렇게 빨리 조기에 치료를 해주면. 네. 근데 모르고 지나가다가 찢어진 게 계속해서 네. 찢어진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할 때 옷이 있으면 요렇게 찢어지면 요 찢어진 걸 요렇게만 도려내면 나머지 옷을 입을 수 있는데 그냥 두면 옷이 풀어지면서 계속 찢어져서 결국 여기까지 찢어지면 이 옷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70% 이상 80% 이상 찢어졌다. 네. 그때는 통증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네. 잘라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때 예.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네. 잘해줘. 눈물을 머금고. 네. 근데 잘랐어요. 그러면 연골판이 없어진 거잖아요. 네. 이대로 살면 괜찮나요? 괜찮지는 않죠. 네. 네, 원래 있어야 되는 구조가 없으니까 그렇죠. 분명히 이제 다른 결과를 장기적으로 다른 결과를 이제 초래할 거고요. 네. 뭐 대표적인 게 관절염이기 때문에 관절염에 대한 우려가 많이 네. 되죠. 네. 그때는. 그러니까 연골판이 우리가 알기로는 경골 부분을 덮고 있는데 이게 한 60%쯤 덮고 있죠. 그죠? 네. 근데 이 중에 부분적으로
한 4, 50%가 없어졌다. 네. 국소적으로는 7, 80%인데 전체적으로 4, 50% 네. 없어졌다. 그러면 관절 연골에 직접 받는 충격이 거의 1.5배에서 네. 2배까지 올라갈 거란 말이죠. 올라가죠. 관절염 네. 속도가 그만큼 빨라질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요렇게 이제 어쩔 수 없이 너무 많이 찢어졌다. 잘라냈습니다. 통증은 없어졌는데 좀 지내다 보니 관절염의 위험도가 높아지고 조금씩 불편해지고 있다. 네. 점점 이제 아파지는 것 같다. 그 자리가. 그렇죠. 그럴 네. 때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네. 이 반월상 연골판 이식술이라는 수술을 네. 의사들이 심각하게 고려를 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예. 네. 이게 지금 주로는 어떤 환자한테 한다라는 기준은 저희가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로 어떨까요? 건강보험 기준에 있거든요. 일단은 뭐 이식술이라고 하면은 되게 뭐랄까요, 좀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식이라 그러면 뭐 간 이식이나 그렇죠. 무섭죠. 신장 이식 같은 그런 이식인데 음. 그럴 때도 생각해 보면 간 경화로 인해서 간 기능이 거의 뭐 떨어져서 생명에 위독 지장을 줄 정도가 될 때 다른 사람의 간을 이식하잖아요. 네.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연골판이 기능을 거의 못 하는데 이 사람한테는 지금 연골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 이제 이식술을 합니다. 좀 차이점을 그래도 조금 먼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간이식이나 신장이식처럼 아주 큰 규모의 그런 수술은 아닙니다. 무릎에서는. 차이점이라 그러면은 뭐 일단 무릎은 살아있는 사람의 연골판을 가져와서 이식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사체에서 채취한 그런 연골판을 채취해가지고 전 처치를 합니다. 면역성을 없애고 또 이제 뭐 채취하고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보존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처치를 해서 이식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혈액형이라든지 이런 서로 거부 반응에 대한 그런 염려는 안 해도 괜찮다. 극히 드물죠. 예, 이건 그런 다행히 차이가 극히 있고 드물죠. 그리고 이제 연골판 이식을 하고 나서 입원 기간이라든지 어떤 재활이라든지 그런 것이 이런 이제 간 이식 같은 고형 장기 이식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또 우리가 참조할 게 네. 정형외과 영역에서는 네. 다른 사람의 인대나 연골판 같은 걸 갖고 와서 새로이 끼워 넣었을 때 생기는 문제들 이런 게 극히 드물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수술도 많아요. 사실 전방 십자인대라는 맞아요. 인대를 찢어졌을 때 이게 살릴 수 없으니까 새로 재건을 해야 되고 그때 쓰는 인대도 자기 인대일 수 있지만 또 타각은 타인의 인대를 네.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식술 이렇게 붙이니까 상당히 거부감이 커요. 전방 십자인대는 재건술,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새로 생기는구나. 네. 딴 인대를 갖고 와도 어머 다른 인대를 갖고 써요. 이런 이야기 안 하시는데 음. 연골판은 재건술 안 하고 이식술 하다 보니 네. 야 이건 어마무시하게 큰 수술이고 네. 이거 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못 쓰는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이 크죠, 그죠? 사실 그렇죠. 근데 실제는 둘이가 네. 비슷해요, 그죠? 비슷한 응, 목적이고 비슷한 수술이에요. 예, 네. 수술도 그렇네요. 저도 네. 재건술이라고 이름 붙여도 될 것 같은데. 네, 네, 이제 저희 마음대로 붙이면 안 되지만 하여튼 너무 네. 크게 부담 가질 그렇죠. 수술은 아닌데 그렇다고 이렇게 또 네. 수술이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이랑 아니면 연골판 간단하게 관절 내시경 하는 네. 거라든가 이런 거보다는 확실히 수술 빈도가 작아요, 그죠? 그렇죠. 그게 네. 이제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죠. 일단 연골판 이식술은 그 역사가 아무래도 이제 전방 십자인대보다는 조금 더 짧고 또 하나가 이제 적응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좀 엄격한 편이에요. 엄격해요. 그렇다 네, 보니까 이제 수술의 어떤 시술 빈도 같은 면에서는 전 십자인대 재건술 같은 거보다 훨씬 더 적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연골판 찢어져서 많이 잘랐는데 연세가 이제 50대 중반을 넘었다. 네, 그럼 의사들은 이식술을 하자고 하기보다는 그래요. 그렇죠. 애껴 쓰시다가 나중에 네. 인공관절 하세요.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뭐 환자분이 40이다. 40인데 연골판이 없어서 관절염이 빨리 진행하는 게 이제 위험도가 높아졌다. 네. 그분한테 자 이제 쓰다가 인공관절 참다 인공관절 네. 하세요. 그럼 이분은 50대 초중반에 인공관절로 가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건 불가능한 거죠. 인공관절 그렇죠. 수명이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그럴 때는 이식술이라는 걸 하게 되니 네. 확실히 그 숫자가 작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네. 모 그 병원에서 네. 아주 유명하신 그 교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병원에서 이제 이식술을 했다. 네. 연골판 이식술을 네, 했다. 네, 이런 네. 기사가 나면서 네. 해마다 한 2, 30케이스씩 수술을 네. 했다. 네. 나는 적지 않게 많이 했어. 이런 기사를 봤거든요. 참 그 정도로 이제 아주 교수님들 중에서 대학병원에서 한다 하더라도 네. 이 수술은 뭐 1년에 뭐 200개, 300개 이렇게 할 수 있는 수술은 아니에요. 그죠? 다행히 저희 달려라 병원도 네. 저희 병원에서 무릎 담당하는 원장이 저와 네. 우리 김 네. 원장님이랑 장 원장님 세 분 계시지만
이때까지 보면 해마다 한 25개에서 한 30케이스 정도 네. 늘 하는 것 같아요. 그죠? 한 달에 두세 건 정도.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제 케이스가 적지 않게 저희도 네. 다행히 전문 병원 중에서도 연골판 이식술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숫자를 꽤 네. 많이 경험을 축적한 경우긴 합니다. 그래요. 자, 요까지 네. 이제 어떤 환자한테 할 건지까지 이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